직접 가서 보니까 방음벽의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는데요. 잠깐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일역에 도착한 열차는 이미 앉을 자리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도착하고 있죠. 대성베르일은 일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서울에서 전용 84 타입을 10억 원 미만에 분양받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는 점에서 실소유자라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강동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를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상일동역이 있는 고덕지구일 텐데요. 그 옆으로 딱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서울의 끝자락 강일 공공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이 강일지구는 서울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조성된 대규모 공공택지지구인데요. 이번에 정말로 이곳에서의 마지막 아파트 분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트가 위치한 강일지구를 직접 걸어보면서 실거주 환경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어떨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덕지구와 강일지구는 둘 다 서울 강동구 동부에 있지만 시세 차이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유는 바로 두 지역의 개발 시기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먼저 고덕지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돼서 계획적으로 개발된 곳이고요. 1981년에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982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1985년에 완공된 꽤 역사가 깊은 주거단지입니다. 이 고덕지구는 총 면적 314만 제곱미터에 약 1만 8천 세대가 입주하도록 계획됐고요. 인구로 따지면 약 7만 5천 명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중앙에 큰 공원과 넉넉한 학교 용지를 마련해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고 당시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도 함께 배치하는 전원형 주거단지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55% 이상이 주거용지로 구성될 만큼 저밀도 주거 중심의 계획이었습니다. 고덕지구가 만들어진 가장 큰 목적은 강남 개발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택 수요를 서울 동쪽으로 분산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덕지구의 아파트들이 노후화되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차례로 재건축이 진행됐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고덕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신도시급 주거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계획된 택지지구라는 장점 덕분에 기존의 도시 인프라와 신축 아파트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울 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반면 고덕지구 바로 옆에 위치한 강일지구는 상대적으로 개발 역사가 짧습니다. 강일지구는 2009년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따라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업계획이 조금씩 바뀌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0년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택지를 조성한 지역입니다. 강일지구는 SH공사가 총 3개 지구로 나눠서 약 9천 가구를 개발한 공공주택지구인데요. 강일지구 역시 강남 지역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목적이 컸습니다. 이곳의 첫 번째 입주단지는 2011년에 준공된 고덕 리엠파크 1단지부터 3단지로 당시 국민임대와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그 뒤로 2020년까지 고덕강일 1, 2, 3지구에서 공공분양, 국민임대, 신혼희망타운 같은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들이 단계적으로 지어지면서 강일지구도 서울 동부의 새로운 주거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일지구는 공공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가 공급됐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분양가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강일지구 내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만 전용 면적 84 타입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덕지구와 강일지구는 처음부터 개발된 배경과 주택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많은 임대 세대가 있는 공공택지 지구인 강일과 성공적인 재건축으로 민간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된 고덕의 시세 차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일 공공택지 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분양하는 대성베르일은 다행히도 강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걸어보니까 강일역까지는 대략 12분 정도 걸렸는데요. 역까지 가는 길이 완전히 평지이고 주변에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데다가 보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걷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강일역 3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지하철 이용이 더욱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강일역과 상일동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디로 주로 이동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강일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광동권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반면 상일동역에서는 광화문이나 여의도 같은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일역까지 나오는 시간이 이미 15분이 넘게 걸리다 보니 먼 곳까지 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일역과 상일동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용객 대부분이 5호선을 타고 목적 지역까지 바로 이동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일역에 도착한 열차는 출근 시간임에도 충분히 탑승이 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미 앉을 자리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도착하고 있죠.
있죠. 이렇게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노선으로 환승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출퇴근이 너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환승 없이 5호선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5호선 자체가 서울의 주요 업무 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등을 관통하는 핵심 노선이기 때문에 출퇴근 수요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성베르일은 강일지구 내 다른 아파트들보다 교통면에서 훨씬 더 좋은 입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 호재 측면에서 보면 사실 대성베르일이 있는 상일 이동보다는 강일동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들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이 강일동 쪽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대성베르일 입장에서도 이 호재가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닙니다. 강일역에서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바로 옆 고덕역까지 가면 9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 역시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큰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고덕동과 강일동 경계에 조성된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고덕 비즈밸리는 고덕과 강일에 거쳐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상업과 업무시설 복합단지인데 2025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본격적으로 개장하게 됩니다. 특히 2025년 4월에 서울 최초의 이케아가 바로 이곳 고덕 비즈밸리 내에 문을 열었고요. 이케아와 함께 들어서는 고덕 아이파크몰 안에는 이마트, CGV 영화관 같은 편의시설까지 함께 입점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이미 코스트코 하남점, 스타필드 하남 같은 대형 쇼핑 시설들이 있어서 현재도 생활 편의성이 괜찮은 편인데요. 여기에 고덕 비즈밸리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이 일대의 생활 편의성과 가치는 더욱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대성베르일 실거주 환경에서 가장 크게 지적받는 부분은 바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상일 IC와 너무 가깝게 붙어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임장할 때 소음을 집중적으로 체크했습니다. 우선 현재 이 도로 구간에는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포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제1순환 고속도로가 단지보다 훨씬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방음벽의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는데요. 잠깐 같이 들어보시죠. 소음은 아파트 층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강동 리엠파크 14단지에서도 소음을 꼼꼼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 1403동 옆 도로에 서면 바로 앞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공사장비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죠. 그리고 강동 리엠파크 14단지의 높은 층에서도 소음을 확인해봤는데 역시나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성베르일 부지 끝부분은 강동 리엠파크보다 도로와 더 가깝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더 들릴 수 있지만 아까 1403동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방음벽의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방음벽이 없다면 실제로는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도로 바로 옆이다 보니 구급차나 불법 튜닝 차량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소음이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창문을 열고 환기할 때는 이런 차량 소음이 들리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단점이죠. 하지만 고속도로가 가까운 게 무조건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상일 IC가 위치해 있어서 서울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동할 때 굉장히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강일 IC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뿐 아니라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만나는 중요한 교통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로 이동이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호대로를 타고 바로 천호동이나 강남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차량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덕지구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입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바로 학군입니다. 먼저 초등학교부터 살펴보면 현재 대성베르일은 행정구역상 강솔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인데요. 다행히도 단지 바로 옆 부지에 새로운 강솔초등학교 강형 캠퍼스가 생기면서 초품화 환경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 캠퍼스가 본교가 아니라 24학급 규모의 분교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은 분명 아쉬운 부분인데요. 강솔초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긴 하지만 급식실과 체육시설 같은 주요 시설을 본교와 공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통학이 편하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본교처럼 독립적이고 제대로 갖춰진 교육 환경을 기대했던 학부모 입장에서는 분교 형태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강솔초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강동중학교로 진학하는데요. 강현 캠퍼스는 위치상 강명중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학로는 지도상 이쪽이 되겠지만 가장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길을 걸어봤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은 강동 리엠파크 14단지 아래로 뚫린 터널 형태의 통로로 상당히 좁고 어두웠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이긴 했지만 학생들이 매일 통학로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실제 통학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지금 보여드린 길보다는 밝고 안전하게 잘 정비되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배정을 살펴보면 강일고등학교와 상일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데요. 중학교까지는 학업 성취도가 아주 좋은 편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거리도 멀고 학업 성취도나 입시 성과가 다소 평범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명문 학군으로 알려진 고덕동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녀가 고등학생이 될 시점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바로 브랜드와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최근 고덕동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같은 1군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죠. 그런데 강일동 공공분양 아파트들은 대부분 SH공사 발주로 중견 건설사들이 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성베르일 역시 중견 건설사 브랜드라서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나 설계 완성도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돌아본 고덕강일 14단지의 경우에도 필로티 없이 1층 세대가 바로 배치된 설계를 했는데 필로티 구조가 있는 민간 아파트보다 불편하다는 입주민들의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브랜드 인지도나 설계 완성도의 차이는 결국 집값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성베르일 역시 커뮤니티 시설이나 마감재 등에서 1군 브랜드 단지에 비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점은 강일동 대부분의 단지가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함께 혼합된 소셜믹스 단지라는 점입니다. 소셜믹스 제도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방식으로 분양세대 입장에서는 임대세대 비율이 높아질수록 아파트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H공사에서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임대세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덕지구 아파트들에 비해선 미래가치 측면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덕동과 강일동의 개발 배경부터 교통, 생활환경 그리고 아쉬운 부분까지 직접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면에서 고덕동이 강일동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고 앞으로도 강일동의 아파트가 고덕동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둘러본 고덕강일 대성베르일은 전반적으로 실거주에 적합한 장점들이 많았고요. 물론 일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단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대성베르일은 일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서울에서 전용 84 타입을 10억 원 미만에 분양받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는 점에서 실소유자라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